다이어트 식단 맛없어서 실패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다이어트에 좋다는 샐러드, 닭가슴살만 먹지로 먹다가 스트레스 받고 폭식하고 후회하고 맨날 반복이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다이어트는 맛있게 해야 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맛있고 포만감 오래가고 쉽게 만드는 구운 채소 덮밥을 소개해 드릴게요. 채소만 잘 구워도 채소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실 텐데요. 소스까지 맛있으면 먹을 때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소스 만들기로 요리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열일할 스텐펜 이야기도 나옵니다. 채소를 물컹해지지 않게 식감은 살리면서도 단맛을 폭발시키는 비법과 함께 제가 왜 스텐펜을 쓰는지, 이게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도 영상 중간중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구운 채소 덮밥을 완성해줄 맛보장 소스 3가지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소스를 미리 만들어 두면 소스가 숙성되면서 훨씬 더 맛있어져요. 첫 번째 소스는 간장 들기름 소스입니다. 진간장, 알룰로스, 들기름, 다진 마늘, 통깨를 준비해 주세요. 비율대로 넣고 섞어주시면 끝입니다. 이 비율은 진짜 실패가 없어요. 고단백 저칼로리 덮밥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구운 채소의 단맛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만나면 진짜 맛집 부럽지 않아요. 저는 가끔 여기에 청양고추 반 개 혹은 페퍼론치노 5개 정도를 다져서 넣고 매콤하게 먹기도 해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를 추가해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소스는 매콤 소스입니다. 저당 고추장이나 스리라차 소스, 알룰로스,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그리고 농도 조절용 물을 비율대로 넣고 섞어주세요. 혈당 관리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그냥 고추장이나 꿀 쓰지 마시고요. 저당 고추장이나 스리라차 소스, 그리고 꿀 대신 알룰로스 쓰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고추장의 당 함량이 엄청 높다고 해요. 나는 저당 고추장이나 알룰로스 같은 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시되 소스를 조금만 넣어서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하신다면요. 개인적으로 저당 고추장, 스리라차 소스, 알룰로스 같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재료들은 구비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모든 재료를 작은 볼에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농도가 너무 되직하면 물을 약간 더 넣어서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세 번째 소스는 된장 소스입니다. 된장, 다진 마늘, 알룰로스, 참기름, 통깨, 물을 준비해 주세요. 이 소스는 강된장 만들듯이 불을 조금 사용하면 더 좋아요. 물을 제외한 재료를 넣고 약불에서 1, 2분 정도 타지 않게 살짝 볶아주세요. 장을 볶으면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물을 1~2숟가락 정도 넣어서 원하는 농도로 맞춰주세요. 물로 소스의 걸쭉함도 조절하지만 된장의 염도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취향에 맞게 간을 보면서 물을 넣어주세요. 이제 채소를 준비해 볼게요. 채소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주기적으로 채소구이나 채소찜 해 먹으면서 냉장고 비우고 있어요. 맛있고 냉장고 재고도 털고 살도 빠지고 일석삼조랄까요? 저는 오늘 당근, 애호박, 양배추, 양파, 표고버섯, 가지 준비했어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당근은 단단해서 잘 익지 않으니까 0.5cm보다 얇게 써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른 채소들은 0.7cm에서 1cm 정도로 취향에 맞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팁은 채소를 씻고 나서 채소에 묻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기가 있으면 채소가 구워지지 않고 쪄지게 돼요. 그러면 채소가 물컹해질 수 있어요. 겉은 노릇하고 속은 부드러운 맛있는 식감은 물기가 제거되어야 성공한답니다. 저는 스텐펜을 이용하는데요. 스텐펜 쓰시는 분들은 예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중불로 3분 이상 충분히 달궈주세요.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머큐리볼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열이 잘 된 상태에서는 물을 조금 넣었을 때 칙 하고 증발해버리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동그란 구슬처럼 굴러다녀요. 스텐펜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어느 정도 불 세기에서 몇 분 정도 달궈야 예열이 잘 되는지를 머큐리볼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가 보세요. 예열이 되었다면 불을 끄고 기름을 1숟가락 정도만 넣어 팬에 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열만 잘하면 기름을 정말 조금만 써도 눌러붙지 않고 재료가 고르게 익습니다.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게요. 채소를 팬에 올릴 때도 겹쳐지지 않게 한 겹으로만 펼쳐주세요. 겹치면 쪄지고 한 겹이어야 채소가 잘 구워져요. 잘 안 익는 당근을 제일 먼저 올려주고요. 남은 부분에 빨리 익는 채소들을 익혀주세요. 자꾸 뒤집고 싶은 마음을 좀 참으시고 최소 1분은 그대로 두고 한쪽 면을 완전히 구워줘야 노릇한 갈변이 생기면서 단맛이 확 살아나요. 스텐팬의 강한 열은 채소를 찌지 않기 때문에 물컹함 없이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표면은 빠르게 캐러멜라이징 되면서 안쪽 수분은 가둬둬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당근이나 양파처럼 원래 단맛이 있는 채소들은 고온에서 익히면 단맛이 진짜 몇 배로 증폭돼요. 채소를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먹게 되는 경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금, 후추는 미리 뿌리면 채소의 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니까요. 채소를 꺼내기 직전이나 꺼낸 후에 위에 살짝 뿌려주세요. 저는 단백질을 넉넉히 넣어줘야 금방 허기지지 않아서 원래 레시피에서 달걀을 추가했어요. 현미 잡곡밥 반 공기 위에 달걀, 구운 채소들, 그리고 새우까지 예쁘게 올려주고요. 미리 만들어둔 소스를 살짝 뿌리면 완성입니다. 먹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풍미가 깊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부터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버전은 아이를 위해 만들어 본 간단 버전이에요. 채소를 깍둑 썰게 하고 다진 육을 함께 볶아서 밥 위에 얹어 먹는 거예요. 여기서도 스텐팬의 고온 조리가 빛을 발하는데요. 센 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조리하면 고기 표면이 먼저 갈변되면서 육즙을 안쪽에 가둬줘요. 살코기도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게 익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도 표면에 불맛이 살짝 입혀져요. 스텐팬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채소를 넣어도 계속 고온을 유지해서 물컹해지지 않고 볶아지는 거예요. 어른도 아이도 정말 좋아하는 고기채소 볶음 완성입니다. 채소를 이렇게 해서 주니까 저희 아들은 모든 채소를 다 잘 먹어요. 가지, 버섯, 당근 뭐든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볶음밥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밥까지 다 볶으려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채소와 고기만 살짝 볶아서 밥과 비벼 먹으면 볶음밥보다 더 간단하고 건강하고 맛있답니다. 아이들 만들어 주실 땐 간장 들기름 소스에 다진 마늘은 빼거나 정말 소량만 넣으셔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스텐팬을 쓰는 이유를 솔직하게 정리해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 기름을 적게 써도 맛있다. 예열만 잘하면 기름 몇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게 구워져요. 요리의 총 칼로리가 감소하게 되니까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거죠. 두 번째, 고온 조리로 물컹함 없이 식감이 살아있고 단맛이 폭발한다.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채소 표면을 캐러멜라이징 시키면 당근, 양파 같은 채소들의 단맛이 몇 배로 증폭돼요. 동시에 강한 열이 채소를 찌지 않기 때문에 물컹해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맛있어서 유지되는 식단을 만들어줘요. 세 번째, 센 불을 단시간에 조리하기 때문에 채소의 영양 손실이 적고 살아있는 식감 덕분에 포만감이 훨씬 오래 간답니다. 네 번째, 고기도 육즙 가득하게 구워져요. 고온에서 빠르게 표면을 익혀 육즙을 가둬주니까 닭가슴살이나 다진 육도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익힐 수 있어요. 스텐팬 하나로 맛없는 다이어트 식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맛있어야 계속할 수 있어요. 저는 스텐팬이 그걸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닭가슴살, 달걀, 채소 다 자주 드시는 분들 스텐팬 한번 써보세요. 채소가 물컹하지 않고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다이어트가 진짜 달라져요. 요리가 맛있어지면 식단 유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찾아올게요. 안녕!